관세 협상 타결. 정말 호재일까요? 겉으론 성공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사실상 9,500억 달러짜리 대국민 사기극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다들 이렇게 말하죠. 관세 협상 드디어 타결. 15%로 낮췄다. 자동차 반도체 다 풀렸다. 진짜 잘했다. 처음엔 저도 이게 진짜 기적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트럼프가 직접 밝힌 내용과 우리 정부의 발표가 너무 다릅니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겉으론 성과 실제론 청구서. 이 관세 협상 대국민 사기극의 진실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공식 발표된 내용만 보면 대성공처럼 보인다. 상호 관세율 15% 유지로 타결.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무관세 우대 조항 발표. 농산물 개방도 없고 정치적 부담도 줄었다. 겉만 보면 완벽한 국익 협상처럼 들립니다. 둘째, 하지만 트럼프가 말한 금액은 전혀 다르다. 트럼프 공식 SNS. 한국이 미국의 에너지를 6천억 달러 규모로 구매할 것. 하나로 약 900조 원. 여기에 현금 2천억 달러, 조선 협력 1,500억 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9,500억 달러 약 1,300조 원 부담. 이건 관세 협상이 아니라 거래 조건입니다. 셋째, 정부의 해명은 이상하게 모호하다. 대통령실 6천억 달러는 우리 측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협의 없었다. 가 아니라 우린 발표 안 했다. 즉 부정이 아닌 회피. 구체적인 산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음. 이건 없다가 아니라 공개 안 한다는 말입니다. 넷째, 상호 서명조차 아직 없다. 파이낸셜 투데이 보도. 상호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액수가 조정될 가능성 존재. 즉 정식 발효도 안 된 상태에서 성과 포장을 하고 있는 셈. 현재는 합의 초안 단계, 타결 확정이 아닙니다. 다섯째, 결과적으로 호재보다 부담이 더 크다. 관세는 낮췄지만 그 대가로 천문학적 에너지 수입 약속. 조선 반도체 협력 명목으로 사실상 미국 기업 지원. 트럼프 입장에선 완벽한 정치적 승리, 우리는 호혜 무역의 포장지 속 재정 폭탄. 정부 발표만 믿지 말고 외신 원문 자료를 직접 확인. 트럼프 SNS, WSJ, 퍼넨셜 타임즈, 파이낸셜 투데이 교차 검증. 협상 타결이 아니라 서명 완료 여부를 반드시 체크. 조약은 발표가 아니라 서명으로 효력 발생. 에너지 수입 계약 규모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제 계약액이 6천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나는지 확인. 단기 호재에 따른 시장 착시 주의. 원화 강세나 증시 급등은 일시적 유동성 효과일 수 있음. 국익이라는 단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 것. 진짜 국익은 수지 균형에서 확인해야 한다. 최근 뉴스 보셨죠? 정부는 15%로 관세 협상 타결, 큰 성과다. 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의 기업인들은 냉담합니다. 도대체 뭘 협상한 거냐? 조건이 뭐길래 이렇게 불안하지? 국민은 타결됐다는 말만 듣지만 정작 내용은 비공개, 조건은 불명확, 책임은 모호. 이게 과연 진짜 협상입니까? 첫째, 타결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미완 협상. 정부 발표 15% 관세 유지, 2천억 달러 현금 지급. 그러나 미국 측 발표는 전혀 다릅니다. 농산물 100% 시장 개방, 에너지 6천억 달러 구매 포함. 즉 조건부 타결일 뿐 실질적 합의는 아직. 둘째, 정부 발표와 미국 발표의 내용이 충돌. 우리 정부 6천억 달러 에너지 투자는 포함 안 된다. 트럼프 에너지 포함 총 9,500억 달러 규모다. 정부 표현도 이상하죠. 우리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정이 아니라 회피. 셋째, 농산물 시장 개방까지 합의됐다는 외신 보도. 미국 현지 매체 한국,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에 동의. 반면 한국 언론은 쌀 수입 막았다. 강조. 국민에게 다른 이야기, 미국엔 약속된 조건. 넷째, 언론의 편향 보도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일부 언론은 정부 발표 그대로 받아쓰기. 파이낸셜 투데이 등 일부만 중립적 분석 제시. 국민 입장에선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혼란 극대화. 다섯째,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미국으로부터 60조 원 지원 무비자 입국 혜택. 관세율 10% 추진 통화스와프 28조 확보. 우린 돈 다 내고 박수치고 그들은 지원받고 특혜받는다. 이게 진짜 동맹입니까? 타결이라는 단어에 속지 말고 서명 여부를 확인하라. 아직 상호 서명조차 안 된 합의 초안 단계. 외신과 정부 발표를 반드시 비교하라. 트럼프 SNS, 퍼넨셜 타임즈, 로이터, 파이낸셜 투데이 교차 검증. 농산물 개방 관련 추가 조항 공개 요구.
농업식품 산업 종사자 단체가 나서야 함.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 청문회 필요. 협상 과정 비용 산출 근거 투명하게 밝혀야 함. 국민은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감시자여야 한다. 언론 정보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 것. 관세 협상 타결됐는데 왜 코스피는 음봉으로 끝났을까? 이게 바로 시장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지금의 상승은 유행이지 회복이 아닙니다. 요즘 뉴스 보면 다들 이렇게 말하죠. 관세 타결됐다. 시장 호재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 호재라던 날 코스피는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외국 자금만 몰리고 개인은 혼란스럽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관세 증시 상승이라는 단순한 공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첫째, 관세 협상은 시장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 마감. 외국인 순매수, 그러나 개인은 매도세 강화. 즉 관세 타결이 아니라 시장 기대감 소멸로 읽힌 겁니다. 둘째, 지금의 상승은 한국만의 성과가 아니다. 일본, 대만 증시 모두 상승 중. 단순히 아시아 자금 순환 흐름에 불과. 미국 증시가 오르니 아시아로 자금이 이동한 트렌드 효과입니다. 셋째, 국내 시장의 구조적 위험은 여전하다. 원화 가치 붕괴 조짐, 외국 자본의 기업 인수 리스크.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매입 급증 방어 전략. 외형은 화랑, 내면은 지배구조 전쟁 중. 넷째, 연준의 결정이 시장의 진짜 분기점. 12월 양적 긴축 QT 종료, 기준금리 인하 예고. 언뜻 호재 같지만 실상은 긴급 처방. 미국 경제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는 뜻.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50년 내 최저 수준. 오일 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 이하. 다섯째, 주가 상승의 심리적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 주가가 오르면 부의 효과로 소비가 늘지만 반대로 주가가 꺾이면 소비도 동시에 붕괴. 미국 상위 10%가 주식의 90%를 보유 중. 주가 폭락 소비 붕괴 경기 침체. 우리나라 역시 코스피 상승 덕에 소비만 착시 회복. 코스피 4,400포인트 임계선 체크. 이 구간을 돌파 못하면 단기 조정 불가피. 연준 금리 인하 호재가 아니라 위기 신호로 해석. 금리 인하는 경기 과열보다 침체 방어 목적일 가능성 높음. 현금 비중 늘리고 분산 자산 보유. 단기 급등 구간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이 생존 전략. 안전자산 확보, 금, 달러, ETF 등으로 밸런스 조정. 특히 금은 불확실성 국면에서 방어력 탁월. AI 반도체 단기 급등 테마에 휘둘리지 말 것. 장기 모멘텀보다 단기 자금 회전 중심의 테마 장세. 모두가 웃고 있을 때 현명한 사람은 현금을 모읍니다. 왜냐면 공황이 오면 현금이 곧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요즘 시장 분위기 보면 다들 이렇게 말하죠. 주식 불장 다시 왔다. S&P 500 사상 최고치 돌파. 이번엔 다르다. 하지만 역사는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90년대 일본 버블, 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모두 끝없는 상승장이라던 시기 바로 다음에 터졌습니다. 지금은 그 시그널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공황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첫째, 현금은 위기 때 최고의 무기다. 공황이 오면 주식 부동산 모두 급락. 반대로 현금 보유자는 세일 중인 세상을 맞이합니다. 자산 가격이 무너질 때 현금이 곧 기회의 총알이 됩니다. 둘째, 현재 증시는 실물보다 과열된 상태. S&P 500, 나스닥 모두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하지만 기업 실적보다 ETF 패시브 펀드 자금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중. 즉, 돈의 흐름이 만든 버블, 실적이 만든 상승이 아닙니다. 셋째, 시장 심리와 실물 경제의 괴리.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6개월 연속 하락. 저소득층 실업률 증가, 구매력 급감. 반면 주가는 AI, 반도체 등 특정 섹터에 집중된 편향 상승. 넷째, 이건 기회의 전조일 수도 있다. 공황이 오면 자산 가격은 폭락하지만 그때 싸게 살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가 됩니다. 즉, 지금은 벌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입니다. 다섯째, 지금의 상승장은 일시적, 준비는 장기적이어야 한다. 단기 불장은 즐기되 안전자산 확보를 우선시할 것. 현금금 달러 우량채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304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라. 시장 급락 시 즉시 매수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 단기 수익은 즐기되 차익 실현으로 전환. 불장 속에서도 일부 현금화 필수. ETF 패시브 펀드 집중 자금 흐름을 추적하라. 언제 거품 붕괴의 전조가 나오는지 미리 파악. 주간 경제 데이터물과 소비, 금리를 루틴으로 점검. 시장의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 위기 대비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구축하라.
금, 달러, 채권, 리츠, 방어주 중심의 밸런스 구성. 1997년 IMF 때 현금을 보유했던 사람은 3개월 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식이 반토막이 났을 때 들어간 사람은 5년 만에 자산이 2~3배로 뛰었죠. 위기는 언제나 두려운 자에겐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겐 기회입니다. S&P 500의 거품은 지금 2008년 이전보다 더 큽니다. ETF와 패시브 자금이 만든 가짜 상승이란 점에서 한 번의 조정이 오면 폭은 과거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장을 즐기되 기회를 위한 현금을 반드시 남기세요. 현금이 없는 사람은 위기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의 상승장은 끝이 아닌 전조입니다. 곧 올 대공황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 그게 진짜 투자자입니다.